자, 여러분,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복잡한 수식들이 펼쳐져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밸류 펑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밸류 펑션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나 그 스테이트에서 하는 액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주는 함수인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리턴으로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에서 최적의 정책 파이스타를 찾는다는 것은 스테이트마다 하는 액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액션 밸류 펑션을 얼마나 잘 얻어낼 수 있는가로부터 그 성패가 결정이 될 텐데, 이 밸류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에이전트와 인바이로먼트가 인터랙션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트랜지션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상태마다 어떤 액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 그 매핑 기능을 점차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합니다. 뭔가 이터레이티브한 요 매핑 릴레이션십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밸류 펑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GT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GT의 정의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모든 트랜지션 데이터, 한 에피소드에 대한 모든 트랜지션 데이터가 주어져야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인바이로먼트와 한번 인터랙션을 할 때마다 나오는 트랜지션이 뭐였습니까? ST, AT, ST 플러스 1, 그리고 RT 플러스 1이었죠. 자, 이걸만을 이용해서 Q 요 밸류 펑션을 또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 에피소드를 다 끝내면서 GT를 얻지 않아도요. 비록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의 정의 자체가 이 리턴 GT를 품고 있지만 이것 대신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우리의 밸류 펑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터레이티브리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결과만 먼저 보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원래는 리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것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리턴은 빠지고 다음 리워드
상태와 다음 전이된 상태에 대한 값으로서 변환이 되었죠. 자, 먼저 액션 밸류 펑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됐었죠. st와 at 조건에서 파일을 따를 때에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에 대한 리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다음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와 다음에 전이된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하게 될 행동,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값으로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채셔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 기존의 밸류 펑션이 한 에피소드를 다 지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GT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터레이티브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v파이와 q파이를 갖다가 알아내어야 했다면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었는데 벨먼,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의 폼을 이용을 하면은 트랜지션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v파이를 그리고 q파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강화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MDP만큼 주요한 강화학습의 코어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여러분 사용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식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강화학습을 앞으로 공부하고 또 사용하는 동안에 계속 궁금증을 갖게 되겠죠. 왜 도대체 식이 이렇게 나왔었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최종 폼으로서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벨먼 이퀘이션 폼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정의가 우리 어떻게 되었었죠? 스테이트 st를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파이라는 정책을 따라서 트래젝토리를 모은다고 했을 때 에피소드가 끝나기까지 받을 수 있는 리턴들의 기대값으로서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GT가 여러분 어떻게 정의가 되었었죠?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보상과 T 플러스 2 시점에서의 보상에다 감마를 곱한 거, 그리고 T 플러스 3 시점의 보상에다 감마를 2번 곱한 거, 그쵸? 그리고 T 플러스 4 시점의 보상에다 감마를 3번 곱한 거,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자, 여기 T 플러스 2부터 쭉 이제 마지막까지에 있는 리워드들은 모두 다 감마가 한 번 이상씩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마를 앞으로 빼서 T 플러스 2 시점부터 마지막까지의 리워드들을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여전히 조건은 여기 ST고요. 상황 ST.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이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맞죠? 미래 시점이 T 플러스 2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바로 직전인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리턴으로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이 부분이 gt 플러스 1로 치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gt 플러스 1로 치환해서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있는 식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expectation이라는 것은 어, 요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이 부분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모두한테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이어서 그런데 RT 플러스 1과 감마 GT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니까 expectation은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다시. 자,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하면요. A 플러스 B의 expectation은요. 이것은 자, P A 플러스 B가 나올 확률에다가 A를 곱한 거 더하기 B를 한 거 요거를 갖다가 모두 썸을 한 것인데 자, 요것은 지금 동일하니까 A랑 B에 분배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P A 플러스 1 요 A 플러스 B가 나올 확률이죠. 그거에 A가 곱해진 거에다가 또 시그마 P 더 이상 공간이 없네요. A 플러스 B에 B가 곱해진 거. 요렇게 분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expectation A고요. 요게 뭡니까, 요게? 이게 expectation B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expectation A 플러스 B가 expectation A 플러스 expectation B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제 이거가 왜 그러면은 PA 플러스 B가 PA가 아닌데 이거랑 같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PA 플러스 B가 PA랑 똑같죠. A가 나올 확률이 A 플러스 B가 나올 확률이랑 똑같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요거 한 덩어리 또 요거 한 덩어리 해가지고 분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우측의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좀 지워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ST 조건에서 GT 플러스 1들의 기대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건에 ST가 들어가나 ST 플러스 1이 들어가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밑줄의 식이 빨간색 밑줄의 식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이것이 왜 같은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보틀렉 중에 하나예요. 요산을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상태 st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폴리시 파이를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트래젝토리들을 모으다 보면요. 몇 갈래의 경우의 수들이 생길 거예요. 랜덤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gt 플러스 1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값을 st 플러스 1 시점에서 이렇게 한 값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gt 플러스 1을 st 플러스 1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gt 플러스 1을 다 모아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값을 갖다가 v 좀 옆으로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라고 다시 v파이 s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ST 입장에서는요. 폴리시 파일에 따라서 트래젝토리들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4개의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4개가 아니라 5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들마다 어떤 ST 플러스 1들을 또 전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 각자에서도 어떤 폴리시 파일에 따라서 트래젝토리를 모으면은 당연히 GT 플러스 1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GT 플러스 1들을 묶어가지고요. V파이 ST 플러스 1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GT 플러스 1들을 모아가지고 V파이 ST 플러스 1들을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ST 입장에서, 그러니까 V파이 ST 플러스 1은요, ST 플러스 1 입장에서였고요. ST 입장에서 만약에 V파이 ST를 갖다가 계산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 요 각각의 ST 플러스 1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확률에다가 이 ST 플러스 1들을 갖다가 그 확률에다가 각 ST 플러스 1에서 발생하게 되는 V파이 ST 플러스 1을 곱한 거를 갖다가 모두 다 더한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파이는 폴리시 파이에 의해서 그런데 이 함, 그런데 이 확률은 폴리시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expectation 파이를 따르는, 자, v 파이의 st 플러스 1 상태는 st 조건에서 이것과 같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expectation, 파이를 따라서 expectation을 구하는데요. st 조건에서인데요. 근데 이 v 파이 st 플러스 1은 어떻게 썼죠? st 플러스 1 조건에서 gt 플러스 1을 갖다가 expectation 한 거랑 같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ST 입장에서 GT 플러스 1들의 기대값을 플래시 파이에 따라서 구한다는 것은요, ST 입장에서 GT 플러스 1의 기대값들을 파이에 따라서 구한다는 것은요, ST 플러스 1 입장에서 GT 플러스 1들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고 그것을 ST 입장에서 다시 기대값을 이것들을 모아서 기대값을 구하는 요 지금 보라색식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 보라색 요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돌려서 천천히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되면 자, 이 보라색 네모친 이 식이 지금 여기 빨간색 줄친 부분의 식과 같나요? 완전히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이 세 번째 줄의 식에서 이 네 번째 줄의 식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번째 시까지 왔어요. 네 번째 시까지. 그러고 나서 보면은,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ST 플러스 1 시점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플래시 파이를 따랐을 때, GT 플러스 1 값, 요거의 기대값, 이거 뭐였죠? 이게 ST 플러스 1에 대한, 밸류 펑션 값이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밸류 펑션의 정의였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마지막 줄까지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줄까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자, expectation은 여러분 분할도 되지만 반대로 합쳐지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쉽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파이에 대해서 조건이 같으니까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RT 플러스 1과 감마 어, V파이의 ST 플러스 1을 합친 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밸류 펑션에 대한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식의 전개를 모두 마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자, V파이 ST가요. V파이 ST 플러스 1에 대해서 RT 플러스 1과 이 ST 플러스 1만 필요로 하는 재귀적인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의 v파이의 매핑 성능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v파이의 매핑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리턴 GT, 값비싼 리턴 GT에 의존하지 않고 이 트랜지션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기적인 식을 보았을 때요. 이것은 expectation 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expectation의 정의에 기반해서 이 식을 조금 더 어, 전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 조건에서 이 값이 나올 확률들을 요 이제 값들한테 각자 다 곱해준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expectation 폼을 summation 폼으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국에는 여기에서 확률 변수, 확률이 곱해질 확률 변수의 값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파란색 동그라미 쳐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여기 앞에 이제 확률이 곱해져서 다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확률 변수에 관여하는 확률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자, 상태 ST에서 AT가 결정될 확률. 그쵸? 그리고 그렇게 ST와 AT가 결정되었으면 다음 상태 ST 플러스 1로 전이될 확률. 그리고 그렇게 ST와 AT, ST 플러스 1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의 조건에서 다음 상태에서의 보상이 이렇게 책정될 확률, 이 세 가지 확률이 관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가장 기저가 되는 확률부터 곱하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지금 빨간색 괄호친 부분, 이 부분을 확률 변수라고 두고요.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ST 상황에서 AT가 발생할 확률을 모두 곱해가지고 어, 이 ST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AT들에 대해서 썸을 해줘야겠죠. 그때 이제 ST에서 AT가 결정되는 것은 플래시 파이를 따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expectation 파이에서의 파이는 이 부분의 확률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전에 이 확률 변수 x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이 확률 변수 x는. 이 확률 변수 x는 자, 이 지금 녹색 가로친 부분 이게 이제 확률 변수 y였다고 하면요. 이 y가 이 y가요. ST에서 AT를 했을 때 그때 상태 ST 플러스 1로 전이될 확률들을 갖다가 이 확률 변수 y에 다 곱해서 어, 발생 가능했던 모든 전이 상태들에 대해서 다 썸을 한 것이 이 확률 변수 아까 빨간색으로 가로쳤던 확률 변수 x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라 이 녹색 확률 변수 y는 어떻게 만들어졌던 건가요? 이거는 요 파란색 요 확률 변수가 ST, AT, ST 플러스 1이 모두 결정이 되었을 때
RT 플러스 1이 결정되는 리워드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모든 발생 가능했던 리워드들 경우들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 y가 되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저가 되는 확률부터 순차적으로 곱하면서 이렇게 기저가 되는 확률 분포가 가장 앞으로 가게 되어서 이렇게 누적되는 시그마 썸의 형태로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폼을 이렇게 서메이션 폼으로 우리는 전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 밸류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상태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한 조건 상태에서 앞으로 파이의 정책을 따라서 트래젝토리를 얻는다면 그것으로부터 구해지는 리턴. 그런데 이것은 파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확률적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 그것의 기대값으로서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자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두 번째 식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이 GT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밸류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전개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을요. 감마로 다시 묶어 주면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식까지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이 GT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expectation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더하기로 묶여 있는 부분은 서로 분할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식으로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expectation에 파이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파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value expectation, state value expectation 폼을 갖다 보면요. 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state value 펑션의 벨만 summation 폼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 리워드에 대해서 어, 요 이제 펑션을 리워드에 대해서 발생 확률을 논할 때에는 이미 정책에 따라서 ST에서 AT가 정해지고 또 트랜지션 확률에 따라서 ST 플러스 1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조건 하에 이 리워드가 뭐가 나올지에 대한 확률만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어디에도 파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파이는 이미 이 AT를 결정하는 요때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RT 플러스 1을 논할 때에는 이미 A가 결정된 상태에서 논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이 expectation은 파이를 따를 때의 expectation이다라는 기호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슬라이드에서는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서 이걸 뺐습니다. 여러분 빼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줄로 우리가 넘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ST에서 AT를 한 조건에서
지금 GT 플러스 1 이게 약간 상황태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ST 플러스 1 상태에서 ST 상태에서 AT라는 행동을 수행했을 때 갈 수 있는 ST 플러스 1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왜냐면은 전이 확률이 에 따라서 어떤 ST 플러스 1이 결정되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그 ST 플러스 1마다 GT 플러스 1의 기대값들이 다 정의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GT의 기대값이라는 것은요. 자,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ST들마다 ST 플러스 1들마다 ST 플러스 1들마다 나올 수 있는 GT 플러스 1들 값들 폴리시 파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GT 플러스 1들 값들의 익스펙테이션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구한 것이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줄과 밑에 있는 빨간색 줄이 동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여기가 또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에서 AT 플러스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 GT 플러스 1의 기대값이라는 것은요.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ST 플러스 1들 상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ST 플러스 1들 상황마다 폴리시 파이를 따라 가지고 트레젝토리를 얻어서 봤더니 GT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GT 플러스 1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이거 한 부분이 되고요. 그것을 이 ST랑 AT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ST들에 대해서 다 구해 가지고 그 확률을 고려해서 이 녹색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값을 구하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이 위에 녹색 줄친 부분과 이 밑에 파란색 줄친 부분이 동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파이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정할 때에만 사용이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ST 시점에서 AT를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그쵸? 그리고 이때 expectation을 구하는 것은 이 expectation은요. 어, 액션을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이거 이 AT가 결정되었을 때 ST 플러스 1이 정해지는 그 경우의 수들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바깥쪽에 있는 expectation은 파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안쪽에선 파이가 다시 필요하죠. 이 ST 플러스 1에서 GT 플러스 1을 결정할 때에는 폴리시 파이에 따라서 트레젝토리들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ST와 ST 플러스 1 사이에는 이미 액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폴리시 파이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expectation에는 파이 기호가 없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난관 이 네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로 넘어오는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된 줄로 믿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호,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줄은 여긴 그대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부분이랑 지금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거가? 두 개가? T만 다르죠, T만. 그러면 우리 잘못 말했네요. 자, 여러분. 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요 부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 부분. ST에서 GT. 이거는 ST 플러스 1에서 GT 플러스 1. expectation 파이도 똑같고요. 여기 똑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t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v 파이의 st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v 파이의 st 플러스 1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줄에서 그 밑에 줄로까지도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v 파이 st라는 게 q 파이 st at를요. 요거를 확률 변수로 해서 이게 나올 확률, st에서 at가 골라질 확률, 그거를 곱한 다음에요. st에서 가능했던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누적 합을 해주면 이것이 v 파이 st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마치 expectation, 자, q 파이 st at 어떤 조건에서 ST 조건에서와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V파이 ST 플러스 1 부분을요, Q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폼으로 할 때에도 자, 이 V파이 ST에 대한 식이 V파이 ST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서 재기적으로 나타나졌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q-파이 st at에 대한 식이 q-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서 재기적으로 나타나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붉은색 별친 이 부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변환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v파이에서 q파이에 대한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파이 st 플러스 1은요. q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인데 이것을 확률 변수로 해서 확률값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이 정책에 의해서 정책 파이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을 다 곱해주고요. 그것을 st 플러스 1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했던 액션들의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더해주면 이것이 뭐가 된다? v파이 st 플러스 1이 된다. 자, 조건은 그대로 있어야죠. 조건은 여기 있던 조건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요. 익스펙테이션도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자, 익스펙테이션은 여러분, 합칠 수도 있다고 했죠. 분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이가 없는 익스펙테이션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 요 시그마 부분, 요거 가장 길었던 식, 요거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거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가니까 요거 상수 감마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감마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거 RT 플러스 1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식까지 우리가 유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이거랑.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전에 직전에 있던 식을 이 마지막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expectation에 이거 RT 플러스 1 똑같고요. 자, 감마 똑같고요. 저기 시그마로 묶여 있는 부분을 이 expectation 폼으로써 표현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 파이 있어야죠. 파이. 그러면 expectation 파이에 q 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 조건은 그대로고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그 보틀렉 거기 부분만 통과하면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Q파이 ST AT가요. 자, Q파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에 대한 재기적인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는 비싼 리턴 GT를 이용해야지 우리의 불확실한 Q파이 펑션을 갖다가 점점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에 대한 어떤 트랜지션들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의 Q 파일을 갖다가 어, 점점 정밀하게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벨먼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때문에. 자, 이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것과 벨먼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것.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밸류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자, 이 액션 밸류 펑션의 expectation 폼도요. 서메이션 폼으로 한번 변환을 해봐야겠죠. 이것을 프로그래밍 할 때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expectation 폼이 이렇게 생겼었고요.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이제 다시 어, 서메이션 폼으로 바꾼다고 하면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확률 변수가 될 거고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자, 이것은 어, 정책 파이에 따라서 ST 플러스 1마다 AT 플러스 1이 결정되어 갈 때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풀어주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죠? 여기에 시그마를 넣어주고요. 자,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확률 변수에다 곱해주고요.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액션들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자, 요 확률과 확률 변수에 곱을 한 것들을 다 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똑같이 감마를 곱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R 플러스 1이, RT 플러스 1이 더해집니다, 이게. 근데 이 RT 플러스 1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익스펙테이션이 취해져 있죠. 그쵸? 자, 요거를 갖다 익스펙테이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녹색 부분을 갖다가 확률 변수로 해서요, 새로운. 자, 이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 이게 이제 RT 플러스 1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RT 플러스 1은 ST랑 AT랑 ST 플러스 1이 정해져야지 그 조건 하에서 결정이 되는 확률 분포죠. 그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썸으로써 모든 발생 가능한 RT 플러스의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다 썸함으로써 자, 기대값을 구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알았더니 사실 이 RT 플러스 1이 나오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인 ST 플러스 1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한번 곱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더 큰 확률 변수 x로 한 다음에요. 그것이 나올 확률. 자,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을 때 st 플러스 1이 발생할 확률, 전이 확률이죠. 자, 요것의 모든 발생 가능한 st 플러스 1들에 대해서 다 그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서메이션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다? 위에 있는 expectation 폼과 위에 있는 expectation 폼과 동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식이 한 줄 있어요. 그쵸?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 expectation 파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기다가 풀어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expectation 파이는요, 이 확률 변수 중에서 AT 플러스 1, 이 변화무쌍할 수 있으니 그것을 파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결정해 가면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expectation 취해라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바로 AT 플러스 1이 ST 플러스 1이라는 조건에서 AT 플러스 1을 결정하는 정책 확률 분포 파이에서
샘플링 되는 것을 고려해서 expectation을 취해라 라는 의미랑 같다라는 것을 이 두 개가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줄 더 적은 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게 논문을 읽다가 나와도 당황을 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맞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expectation 있잖아요. 요건 뭐였습니까? 이 RT 플러스 1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 요런 것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RT 플러스 1을 결정하는 확률 분포에서 RT 플러스 1을 샘플링해서 그것에 의해서 요 값들이 막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expectation 취하라는 얘기고요. 자, 요 덩어리, 더 큰 덩어리, 요 파란색 덩어리에 대해서도 이 파란색 덩어리가 자, ST 플러스 1에 따라서 막 바뀔 텐데 그 ST 플러스 1은 ST랑 AT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위 확률에서 샘플링 되는 ST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 덩어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 있을 테니 그것의 expectation을 구해라 라는 의미라 같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거는 뭐다? 지금 요거랑 동치다. 요거는 뭐다? 이거랑 같은 의미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는 서메이션 폼으로 전개를 하면 이 마지막 식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이 자, 원래는 비용이 비싼 G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던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을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그리고 서메이션 폼의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전개 과정을 통해서 비싼 GT가 아니라 트랜지션 하나를 이용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는 재기적인 식의 형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전개 과정이 기호가 조금 생소한 기호들이 많이 나왔고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서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